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거래 허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뵙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예,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10조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구역이죠, 서울에서. 네. 대표적으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압구정동에 거의 110만 제곱미터,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동, 제일 핫한 곳이죠.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데죠. 네. 그냥 돈이 되는 데가 아니라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 네. 예,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일단 2025년 4월 26일. 까지? 예. 그럼 그때 해제될까요? 그때 해제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재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은 현재는 2025년 4월 26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하니까 네네. 제가 기존에 생각하기에는 압구정동은 21년도 4월 26일 날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1년. 그럼 26년 4월 26일이면 네. 해제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법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10조 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정 기간이 끝나도 다시 허가구역으로 계속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해석을 하면 이제 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간에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이 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주겠다 하면 연이어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사실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지상권 침해 이런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현행법으로는 일단은 재지정이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재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1년 4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법안대로라면 26년 4월 26일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의를 통해가지고 2년, 3년,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6년 4월 26일 날 풀린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심해 보이긴 한데 너무 심해요. 현재부터는 어쩔 수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그 당시의 부동산 정책, 가격, 경기, 경제 상황, 투기 방지 정책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쉽지 않겠지만 내후년에도 쉽지 않아 보이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단정적으로 제가 지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정권자라면 하지 말라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지정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나 법인 명의로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현재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허가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주택 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압구정동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울하네요. 우울한 게 막 목소리에서 다 드러나시네요. 네, 느껴지네요. 팍팍팍. 그래도 오르는데 뭐 계속 오르겠죠. 자, 계속 오르겠죠.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 약정서 작성할 때 이 약정금 거는 거 무효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일단 결론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정서에 그 약정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약정금 거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전제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법원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 조금 어렵죠.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인데 유동적이라는 거죠. 무효지만 다시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언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약정 체결하실 때 약정 거는 거 그거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정금 거는 거는 무효가 아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약정을 할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불허가가 났어요. 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아, 약정 체결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한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겠다. 어쨌든 토지거래를 안 받겠다. 이걸 회피해 가겠다. 이런 내용의 계약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전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제 자체 없이 바로 그 약정을 한다. 우리는 토지거래를 안 받고 그냥 매매계약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약정서를 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게 정상 루트인데 이 약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이 부동산을 팔겠습니다. 매매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겠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약정서를 쓰되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가 나온 뒤에 계약서를 쓰는 그 순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약정서는 유동적 무효라서 효과가 없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추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이 효력이 없으니까 그 약정 자체가 확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각 상대방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달라고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또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양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매매 약정 그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약정 해지하는 건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협력 의무에 관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건 가능해요. 이건 있습니다.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는 안 돼요. 단순 변심으로 사겠다 하고 약정금을 넣었어요. 근데 나 사기 싫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액상환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약정 해지권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특약을 별도로 해놓잖아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약정을 별도로 해놨을 경우에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 특약을 넣었을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약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거 말고도 착오로 약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기쳐서 약정할 수도 있어요. 사기요? 사기, 강박, 협박해서 약정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각 상황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정금을 걸 경우에는 처벌받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결론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약정금을 건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정금을 걸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약정 작성 시 약정금을 건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약정금을 걸 경우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예. 법적으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그 약정서를 쓸 때 단순 변심으로 못한다 해서 또는 약정 해제권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약정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약정을 건다 하더라도 이 약정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를 전제로 약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약정 있는데 이 약정이 유동적 무효예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다 약정금을 건다고 처벌받는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예. 네. 그 부분도 시장에 좀 낭설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 약정금 거는 거는 처벌받는 규정이 따로 기재되어 있거나 써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연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던데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10조 1항에 따라서 그 지정 기간이 최대 5년인 거고요. 기한이 끝나더라도 연장하기로 결정이 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한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지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압구정동 지금 5년이 문제가 아니라 26년 4월 26일이 아닙니다. 쭉쭉쭉쭉쭉 계속 지정해서 20년, 30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허가를 뚫을 수 있는 분들만 압구정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법안을 다시 제대로 해석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최장 5년이 아니라 한 번에 지정할 때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실제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